평생 친구도 단 3초면 적이 됩니다. 문제는 그 3초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을 잃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제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학 때부터 42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만나기 힘들 것 같다. 이제 연락하지 말자. 그분은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겠다면서 말이에요. 사실 이런 상담을 받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갑자기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해요. 모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건 당사자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한 분은 지난 3년 사이에 연락이 끊어진 친구들이 무려 5명이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신호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친구들이 예전만큼 연락하지 않는다거나 모임에 늦게 와서 먼저 가려 한다거나 카톡을 읽고도 답장이 늦어진다거나 말이에요.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타겟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목격했습니다. 단 한마디 때문에 평생 친구가 등을 돌리는 걸 말이에요. 특히 요즘 들어 이런 고민이 깊어집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모임에 나가도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오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거나 모임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발걸음이 무겁다거나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들이 어떻게 소중한 관계를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 누군가 계속 자신의 성공담만 늘어놓아서 분위기가 어색해진 적 말이에요. 저도 그런 자리에 몇 번 있어 봤는데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지난해 가을, 대학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한 친구가 계속해서 자신의 사업 이야기만 했어요. 요즘 매출이 얼마나 늘었다. 새로 지은 집이 얼마나 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2시간 내내 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표정을 보니까 점점 굳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몇 년 전에 사업을 정리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친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성공한 것은 분명 축하받을 일이지만 방식이 중요하더라고요. 자랑이 아니라 나눔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이 계신데 상당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친구들과 만날 때는 절대 그런 티를 내지 않으세요. 대신 계산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오늘 제가 낼게요라고 하시죠. 한마디면 끝이에요. 억지로 몇 번이나 우기지도 않고 돈이 많아서 낸다는 식으로 말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인품 때문에 말이에요. 성공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면
자랑이 아니라 경험 공유가 됩니다. 사업이 잘 되긴 했는데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인정하는 거예요. 너도 공무원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게 정말 대단해. 자식들 훌륭하게 키운 것만 해도 큰 성공이지.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나이가 되면 각자 다른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분은 자영업 정리하느라 힘들어 하시고, 어떤 분은 조기 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성공 자랑만 들어야 한다면 정말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뒷담화 이야기입니다. 잠깐 화장실 좀. 한 친구가 자리를 뜬 순간 남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쟤 요즘 사업이 안 되나 봐. 차림새를 보니 예전 같지 않더라.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만 누구도 제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죠. 내가 화장실 가면 나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할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모이는 아파트 부녀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25명 정도 참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참석률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이 주도하는 뒷담화 때문이었습니다. 405호 사는 사람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대. 1203호는 애들 사교육비 내느라 힘들다던데. 607호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불효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매번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불안해요. 내가 없는 사이에 뭔 얘기를 할지. 결국 그 부녀회는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뒷담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뢰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담화는 대부분 추측과 왜곡에 기반해요. 앞서 말한 친구의 경우를 보면 차림새만으로 경제 상황을 단정지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상의 이유일 수 있고 단순히 편한 옷을 선호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추측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뒷담화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계세요. 4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동료 뒷담화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뒷담화를 하는 순간 나 자신이 작아진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런 말들이 결국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그분의 이런 원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찾아가곤 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뒷담화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제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만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대신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세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현명해요. 또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해 주세요. 만약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 찾아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 마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한마디가 뒷담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지난달 등산 동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회원이 참석하지 못한 다른 회원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 건강 자랑만 해서 듣기 싫어. 그때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분이 우리 모임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나이 들어서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뒷담화에서 이해와 배려로 흘러간 거죠. 뒷담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찾아내는 능력이죠. 똑같은 사람을 봐도 어떤 사람은 단점만 보고 어떤 사람은 장점을 먼저 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뒷담화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게 되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 이야기예요. 특히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요즘 승진해서 대박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바로 옆에 앉은 분의 아들이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했다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자식 이야기만큼 조심스러운 주제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대에는 자식 걱정이 가장 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5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어렵게 딸을 키우셨어요. 딸이 간호사가 되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우셨겠죠? 그래서 어디 가실 때마다 우리 딸이 간호사인데라는 말로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다들 축하해드렸어요. 하지만 몇 번 반복되니까 분위기가 미묘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자녀가 취업 준비 중인 어머니들 앞에서는 더욱요. 어느 날 그분이 깨달으셨대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다른 어머니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또 딸 자랑하네. 우리 기분도 좀 생각하지. 그때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 비교의 문제는 단순히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요. 더 심각한 건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또 자랑했지? 남들한테 뭐라고 말했어? 자녀들이 이런 부담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가족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모든 자녀는 각자 다른 재능과 다른 길을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것만이 성공일까요? 의사가 되는 것만이 자랑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 이야기예요. 그 집 첫째는 검사가 되었고, 둘째는 목수의 길을 선택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첫째가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아이 모두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해. 큰아이는 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둘째는 손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둘 다 자랑스러운 내 자식이야. 배우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도와줘서 정말 좋아요.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어요. 특히 갱년기 이후 부부관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며느리나 사위 이야기는 더 조심스러워요. 우리 며느리가 약사라서 병원비 걱정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며느리와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얼마 전 아파트 분여회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속 며느리 자랑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한의사라서 또 임신했는데 일도 계속한대요. 그러다가 다른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분이 일하면서 육아하시려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야겠네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자랑에서 걱정으로, 경쟁에서 공감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대화의 힘이에요. 진정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자랑보다는 고민을 나눕니다. 요즘 아이들 취업이 정말 어려운데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둘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더 집중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요.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세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절대 자식 자랑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 다른 분들의 자식 걱정을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죠. 아이들은 다 때가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모든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집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모든 분이 해당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말하고 있잖아. 갑자기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였어요. 한 회원이 2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다가 다른 사람이 끼어들자 화를 낸 거였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테이블을 덮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피곤했네. 내가 왜 온 건지 모르겠어.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로감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모임에서는 달라요. 모임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 그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결국 자신의 이야기로 끝내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담을 꺼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셈이에요. 또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 자신이 다음에 할 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해버려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왜 저럴까?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절대적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품격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신데 항상 모임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세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으시고 적절한 때에 질문도 하시고 공감의 표현도 해주세요. 그때 정말 힘드셨겠네요.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런 반응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물론 그분 자신의 이야기도 흥미롭고 지혜로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매력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2대1 법칙을 기억하세요. 내가 한 번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2번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균형이 맞춰져요. 질문하는 습관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질문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내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과 연결점을 찾아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상대방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생각도 있군요. 저와는 다른 관점이네요. 새로운 시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줘요. 지난달 골프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회원이 계속해서 자신의 골프 실력 자랑만 했어요. 내가 이번 라운드에서 버디를 3개나 잡았어. 나 같은 핸디캡 가진 사람, 우리 중에 또 있어? 다른 사람들이 골프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계속 자신의 이야기로 돌렸어요. 결국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김이 새버렸죠. 그런데 또 다른 회원은 정반대였어요. 자신도 실력이 뛰어난데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오늘 철수 씨 드라이버 샷 좋았어요. 영호 씨는 퍼팅이 많이 늘었네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시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은 단순히 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보여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면 오히려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온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게 되며 인생의 지혜도 더 풍부해져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인 셈이죠. 얼마 전 문화센터 모임에서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을 봤어요. 82세가 넘은 한 분이 60대 후배들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의 키워드로 수렴됩니다. 바로 배려입니다. 성공을 과시하지 않는 것도 배려.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도 배려. 가족을 비교하지 않는 것도 배려. 자기 중심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도 배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배려가 항상 쉽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 경쟁하며 살아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으로 경쟁하고, 대학 입시에서 경쟁하고, 취업할 때도 경쟁하고, 직장에서도 승진을 위해 경쟁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경쟁하지 말고 배려하며 살자고 하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각자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지금, 경제적 격차도 벌어지고, 자식들 성취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제각각이니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니까요. 다만 조금씩 나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오늘 친구를 만날 때 내 이야기를 10분 했다면 친구 이야기도 10분 들어주기. 내 자식 자랑을 했다면 친구 자식 걱정도 함께 나누기. 누군가 뒷담화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화제 돌리기. 이런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지난달 대학 동창회 이후로 저도 많은 변화를 시도해봤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내 이야기보다는 친구들의 근황을 더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친구들이 훨씬 더 편안해하고 대화도 더 깊이 있게 나누며 모임이 끝날 때까지 모두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모임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 작은 변화였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인간관계가 더욱 소중해요.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점점 줄어드니까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죠.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우리 노년의 질을 결정해요. 건강할 때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면 결국 사람이 필요해져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을 때 우리 곁에 있어줄 사람들이 바로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함께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도 쌓였고 지혜도 늘었으니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일만 남았어요. 경쟁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배려의 바탕으로 사용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읽은 한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을 봤어요.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돈도 건강도 아니다. 바로 관계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경제적으로는 그리 여유롭지 않으신데 항상 밝고 행복해 보이세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나는 부자는 못 되었지만 친구는 많아. 어디 가서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외롭지 않지.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분들도 봤어요. 큰 집에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좋은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좋은 관계는 배려에서 시작되고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몇 명인지, 내가 아플 때 찾아와 줄 사람이 몇 명인지, 만약 그 숫자가 생각보다 적다면 지금부터라도 관계 회복에 힘써 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에도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동호회든 종교 모임이든 봉사활동이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요. 그때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원칙을 지켜보세요. 성공을 과시하지 않고 뒷담화를 하지 않고 가족을 비교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태도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끝까지 앙금을 품고 있으면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때는 내가 좀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해.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심지어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시간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시간도 말이에요.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의 경험들이 모두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죠. 젊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요. 그 답은 결국 사람이었어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친구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관계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소중한 관계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일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친구를 만날 때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시고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더욱 품격 있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늙어갈지 몰라도 마음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어요. 주름은 늘어갈지 몰라도 인품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몸은 약해질지 몰라도 정신은 더욱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지혜롭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말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소원해진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몰라요. 상대방도 어쩌면 먼저 연락하고 싶어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다가 시간만 흘러간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저도 작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고 지낸 대학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일로 서로 오해가 생겨서 멀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친구가 그리워져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이야기하다 보니 옛날 감정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친구도 연락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소중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물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도해 보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반가워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시간도, 오래된 관계를 회복할 시간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시간도 충분히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보시고, 내일 친구들을 만날 때는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친구가 있어서 힘들었다.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에요. 우리 10분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인생의 지혜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 더 배려 깊은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젊었을 때 몰랐던 인생의 진짜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유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까지의 어떤 시기보다도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